예. 이제 오늘 자리를 이동하기 전에 얼른 들어와서 주제를 좀 전해드리려고요. 예, 잠깐 자리를 잡았는데요. 지금 여기는 막 비가 스콜처럼, 그래서 언니 막 비를 그냥 쫙 맞고 들어왔는데 계신 곳들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실내에 있을 때 어떤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보다가 한 두세 번 정도 그 주제를 전해드렸던 걸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픽 익스피리언스 플로우 이러면은 몰입 이렇게 아마 아실 것 같아요.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삶의 질을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몰입이라고 하잖아요.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신체적인 내용을 잘 많이 다루었던 메를로 뽕티의 현상학에서부터 후설의 아버지, 그러니까 현상학의 아버지인 후설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. 특히 현상학이나 이제 철학 쪽에서 몰입에 대해서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또 그 몰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중간에 뭔가 걸림이 없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자극을 줬을 때 그 반응이 오는 그 사이에, 보통 칸트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걸림망 없이 바로 이렇게 딱 직시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걸 몰입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. 그거를 요가에서는 산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산매의 상태를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. 이게 불교적인 용어로도 또 산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가하고 불교는 좀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불교의 산매와 요가의 산매는 좀 차이가 있어요. 요가의 산매는 유종자산매, 무종자산매, 유상산매, 무상산매 이렇게 무 이렇게 나누거든요. 그러니까 종자가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산매를 나누기도 하고요. 유종자산매는 시산매, 사산매, 그러니까 보여지는 산매, 보면서 집중하는 뭐 촛불 명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사산매는 생각에 빠져서 아예 그냥 그 생각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, 약간 서양 철학의 철학자분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을 또 사산매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환희산매, 그래서 완전히 환희산매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약간의 무상산매, 무종자산매 쪽으로 넘어가는, 씨앗의 종자조차 없어서 다시금 내 생각과 욕구와 욕망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무종자고요. 그 상이 없는 정도가 이제 그 전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거칠게 나누어 드린 거고요. 요걸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산매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게 보면 스포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몰입의 단계, 몰입에서 뭐 예를 들면 탁구공이 축구공 같아 보였다. 아니면 농구 골대가 축구 골대만해 보였다. 그래서 그것과 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주객, I and soul, 나와 당신의 상태에 그 중간에 걸림이 없었다. 그리고 그 대상의 오브젝트가 굉장히 커 보였다. 이게 이제 그 스포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몰입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플로우라는 건 나 잠깐 앉아 있었는데 10분인 줄 알았는데 3시간이야? 나 한 5분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루가 지났네? 이 정도로 명상산매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쑥 흘러가는 플로우의 상태가 된다고 봐요. 근데 요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ADHD의 그 증후군과 몰입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등을 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막 집중 못해서 막 계속 급하게 움직이는데 한 곳에 집중하면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증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게 맞물리는 증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, 그래도 약간 어 집중하지 못해 하면 대표적으로 ADHD, 그다음에 집중해 하면은 플로우의 상태라고 보는 건, 이게 ADHD가 집중할 때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
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배제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통하지만 이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. 근데 산매의 상태에서 얘기하는 플로우라는 건 옮겨 다님이 없이 그냥 물이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에서 그냥 쫙 집중하는 건데, 예를 들면 '아 나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까 말까 살이 찔 것 같은데 아니야. 그래도 요 정도는 먹어야지 영양 밸런스가 맞지.' 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잡다한 지식들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게 나를 계속 두드리고 치면서 뭔가 집중의 상태에서 멀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 버리면 플로우의 상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'아니야, 아니야.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. 아 이거 하다가 아니야, 아니야. 이것도 놓치면 안 되지.'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인제 몰입이 아주 낮은 단계, 그래서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'삶의 질이 높을 수가 없다.'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1 시간에 해야 될 걸 10 분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딱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항목 하나하나를 딱 보고 거기에서의 핵심을 딱 찾아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'아 이거, 이거, 이거구나. 그럼 내가 작업해야 될 건 이거, 이거, 이거.'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인제 완전히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나의 일을 플로우 흘러가듯이 그냥 집중해서 이렇게 해결해 버리면, 집중을 못해서 '이거 해야 돼. 저거 해야 돼. 이 주제는 뭐지? 이 주제는 뭐지?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지? 아 잠깐만.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? 이거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?'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까지 같이 오면서 이 집중 정도가 더 낮아지고 일의 그 가치 정도가, 그러니까 결과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'몰입이 삶의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.'라고 동서양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 플로우의 상태, 주객이 미분된 INSO의 상태,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. 그 첫 번째 방법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우선 소화력을 증강시키고 몸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 집중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, 일반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집중력이 좋은 거지만, 저 같아도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배에 변이 가득 차 있는데 불편하고 부글부글하다 이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아마 일반적으로 저 같은 증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드시는 음식이 내 위장과 대장과 다른 장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음식을 드시고, 가벼운 음식을 드시고, 그러니까 도정이 좀 덜 된, 그래서 과정을 좀 덜 거친 이런 에너지가, 자연의 에너지가 가득한 이런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고요한 장소가 중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. 근데 그 고요한 장소라는 건 소리가 안 나는 장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, 내가 오감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. 그건 각자 다 다른 뭔가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인제 세 번째는 심박동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뇌가 좀 집중해서 심뇌과학입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. 그 심박동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,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좀 집중하면서 긴장된 상태를 좀 풀고,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이 얼마나 원활한가 또는 깊은가, 걸림없이 가는가를 잘 집중해서 볼 수 있다면 그다음 단계로는 자연스럽게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삶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좋은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숨을 고르고 가만히 집중해서 몰입하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자꾸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삶 속에서 주의해서 우리가 좀 주의심을 갖고 선택하는 부분, 그것을 내 내면에 집중해서 외면에서 일어나는 일과의 관계에서 거침없이 행할 수 있도록, 그냥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스티뮬레이션 하면 리액션 하는 그 SR 이론 있죠. 그냥 자극을 하니까 그냥 반응이 되더라. 저런 오토매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모든
뭐 전문의 선생님들부터 전문가들까지 다 얘기를 하죠. 그게 인제 "프랙티스다. 이게 훈련하는 방법이다."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방법의 가장 좋은 건 규칙적인 거다라고 하니까요. 규칙적인 그 어떤 패턴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를 좀 다스려서 나의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덜어내고 그 내가 행하는 것과 나와 그 중간이 없게 바로 직선거리로 갈 수 있게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를 고민해서 그 패턴을 잡는 게 절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후에 그 시간들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. 한 번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집중해서 몰입해서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오는 결과는 아주 좋잖아요.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결과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기도 하고, 그게 자꾸 반복되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'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.'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재능을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몰입을 하는 습관을 만든다는 건 여러 가지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지금 막 몰입까지는 아니어도 좀 집중할 수 있는 호흡법을 함께 하시면서 짧게 명상을 해 보시고요. 지금 하시는 이 2 분, 3분 집중 명상은 히말라야 전통 명상의 방법이기도 하니까요. 이 방법을 생활에 습관화해서 24 시간 내내 2 분, 2 분, 2 분, 2분 이어서 24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, 그리고 명상 같은 상태로 이어가신다면 몰입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등을 펴고 턱을 당깁니다.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. 숑 숑 숑.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나가는 숨을 바라봅니다.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평상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, 그 습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그 습관이 갖는 특성들 중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게 되는가, 물질적인 부분을 얼마나 할애하게 되고 내 노력을 얼마나 할애하게 되는가를 점검해 보세요. 그리고 내가 그 할애한 그 모든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를 잘 점검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그 가치를 충족시킬 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어리석게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멀리 서겠다 의지를 세워보세요. 그리고 내면에 집중해서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. 천천히 부드럽게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. 예, 오늘 좀 비도 많이 오고 축축한데요. 이런 때 좀 뽀송뽀송하게 그 옷을 좀 유지하는 것도 신장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옷을 가방에 좀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비에 젖을 때는 얼른 좀 갈아입어서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
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은 서울에서 뵙도록 할게요. 이번 주 일요일 특강, 무료 특강 오시고 싶은 분들은 메시지 남겨주세요.